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과 사귀게 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과연 사귀게 될까? 이 질문, 이 주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중이라서 썸 타는 상대와 사귀게 될지를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썸까지는 아니지만 미묘한 기류가 있어서 그 사람과 내가 사귀게 될 수 있을지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완전 어떤 접점도 없어서 어떠한 것인들 조언을 받고 사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티를 내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외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다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는 이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리딩은 그 사람과 여러분이 사귀게 될지 안 사귀게 될지 봐드릴 거예요. 안 사귀게 된다고 나오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겠죠? 이거에 이렇게 너무 상심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 카드 보면서 제가 또 조언 카드 빠짐없이 읽어드리니까 조언 카드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왼쪽에 굉장히 이제 쿨하고 섹시한 여성이 있죠. 굉장히 쿨하죠?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자, 왼쪽부터 1번. 맨 오른쪽. 정말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아주 뜨거운 핫한 카드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끌리는 카드 그림 보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번호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림 보고 선택하시고 아래에 써있는 타임라인 숫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고르신 후에 타임라인 클릭해서 리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카드 골라주시고 들어오세요.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지금 보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이 직전의 마음 있죠. 지금인지 이 직전인지 얼마 전까지가 됐던지 두 분 다 마음이 그렇게 막 해피해피한 상황은 아니었다. 상대방도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이겠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고요. 이 카드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고 상대 또한 사람 때문에 이성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직후다 지금이.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같아선 사실 딱히 내가 연애를 이걸 해 마라. 연애를 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걸까 아닐까? 그냥 이대로 너무 복잡한 것도 싫고 이대로 좀 만나보면서 편하게 지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야 연애는 이제 싫어 그냥 좀 혼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그게 아니면 완전히 아직도 잊지 못한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종일 그 사람이 가끔씩 생각나는 거죠. 종일 가끔씩 생각나는 건 조금 모순이고 종일 생각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무슨 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가까워질지를 보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하는 일 자체가 되게 많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자체가 사람을 아마 만나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만나다가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받았던 그동안의 상처,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이것을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일에 매진하고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저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이성에 대한 어떤 연애에 대한 생각도 딱히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고 여러분은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들, 나를 괴롭혔던 것들 이 모든 걸 그래 그냥 내가 끌어안고 가겠어. 어쩔 수 없이 이미 나한테 온 일들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끌어안고 가겠어. 난 내가 그냥 이겨내겠어. 무시하고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멘탈이 강해지는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에 빠져서 지낼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다라고 나와요.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의사를 굉장히 잘 물어본다거나 좀 원래부터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하고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인지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치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사생활이나 이런 것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면이 있고 굉장히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뭐 하나라도 내 의사를 많이 물어봐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심적 부담감이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가시돋게 들린다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되게 편안하게 상대방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헤어졌던 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두 분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두 분은 다시금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재회의 커플이 아니고서도 이 사람 둘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상대방은 나하고 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결혼을 이야기한다거나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만나서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좀 인생에서 같은 길을 걸어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어필을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찾아올 거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여러분을 알아가 보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다만 내가 지금 당장 결혼, 가정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만 봐서는 여러분하고 다시 사귀게 되건 아니면 새롭게 사귀는 관계가 됐건 사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지만 여러분의 마음만 놓고 봤을 때는
아, 근데 이게 내가 괜히 이렇게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두 분의 마음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어요. 마음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은 나하고 조금 더 진지하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거기까진 아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 그냥 나는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싶은 상태는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너무 좋지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 마음을 받아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카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대방이 직진을 하고 어필을 막 하더라도 조금 미적지근하게 거절 아닌 거절의 표현을 하는 쪽은 여러분이에요. 1번 분들. 그래서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시종일관 자꾸 이렇게 카드가 나오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싶은 거지. 마음에 막 짐을 갖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막 의무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느끼고 이게 이제는 조금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분명 말씀드렸죠. 1번 분들은 내 안에 그 너무 깊이감이 자로잡혀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겨우 벗어났다거나 아직까지도 거기에 조금 몰입이 되어서 힘든, 심적으로 조금 답답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감정들을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나를 분명히 좋게 본 건 너무 고맙지만 나에게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책임이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이게 그냥 연애하다가 말자. 이것도 사실 일본 분들은 싫을 거지만, 그래도 이제 의도 자체가 나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그냥 지금 이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크게 막 책임감을 주고받고 또 그리고 상처받기 싫거든요, 사실. 이게 내가 마음을 주고받고 이걸 넘어서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거기에서 또 오는 상처를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미 했던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다가오던 이런 루트로 나에게 표현을 해올 테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내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셔야 할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아셨죠?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들 카드를 보고 있어요. 이번 분들 리딩을 시작할 건데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내 마음을 말한 거다. 이 정도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이 표현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난 지금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당신한테 가고 있잖아. 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연애라던가 그동안에 어떤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도 많이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원치 않았던 것들을 안 좋게 겪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젠 나한테 다가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조건 다 나한테 상처가 될 것만 같은 그 인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사실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그럼에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또 마음이기도 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치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사실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카드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 리딩 제목을 클릭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분명히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딱히 없더라도 그냥 누군가랑 내가 사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보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 애인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썸 타고 있는 누군가, 요즘 호감이 생긴 누군가를 보고 그냥 듣고 싶어서 들을 순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확신은 없는 상태예요. 어떤 게 확신이 없느냐, 상대방의 마음에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상대는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거는 완전히 짝사랑은 배제시켜야 돼요. 지금 이번 분들은. 왜냐면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딱 하나예요. 짝사랑이 해당된다면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내가 짝사랑 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내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완전히 짝사랑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 상대방은 나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고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 봐요.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못 채고 싶은 것도 맞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눈치를 채서 뭐해? 내가 여기서 이 마음을 받아서 뭐하지?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서 뭐하지? 왜냐면 끝은 또 뻔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끝은 분명히 내가 상처받을 거고, 분명히 내가 자신 없을 거고, 분명히 내가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내가 수동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감당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을 겪어봐서 알았다기보다는, 카드를 봤을 땐 여러분은 이 사람을 완벽하게 겪었다기보단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데이터들 있죠. 이런 느낌의 어떤 사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나간 사람 중에, 저랑 어떻게 보면 외모가 비슷하다든지, 말투가 비슷하다든지, 나한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저 루트가 비슷하다든지, 이런 느낌의 딱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나는 정말 아예 나를 완전히 알아가보기도 전에 딱 이런 스타일일 거야. 분명히 나는 감당이 안 될 거고, 분명히 나는 상처받을 거고, 쟤는 이렇게 나올 거야. 나만 또 힘들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트라우마, 그죠? 이 선입견, 그리고 선입견이라고만 보기엔 사실 선입견이라고만 탓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간 이 선입견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긴 선입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난 진짜 저 사람한테 선입견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새롭게 바라보고 싶고 새롭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만들어 나가고 싶죠. 그치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들을 봤을 땐 분명히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 이 겁나는 마음, 이게 되게 크다고 나와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봐서도,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여러분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아프다, 힘들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오히려 조심스러워져요. 신중해져요.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하다가 멈춰요. 다시 뒤로 가서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하고 한테 결국에는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너가 다가와도 나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밀어낼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게 영 자연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가다간 나는 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게 될 거고 계속 은연중에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왜 더 다가가지도 못하겠거든. 왜냐면 곁을 좀 주고 여지를 좀 줘야 너도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나도 네가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좀 신중해지겠죠.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막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과 사귀게 될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그냥 조금 열어보세요. 또 다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뻔히 다칠 것 같다.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진짜 너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동안 나의 경험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면 마음이 열리는 게 잘 안 되는 거면 그래도 자리 하나쯤은 내주자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완벽히 막 오픈 마인드로 막 들어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자리 있어. 너가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잠깐 앉아가도 돼. 이런 식의 뭔가 여지를 좀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의 공간을 완전히 침범하지 않아도 내 상처를 완전히 후벼팔 수 있는 정도의 자리를 확보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한테 가까워질 때 나도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사람을 좀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된다라고까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너무나 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상태가 이 힘든 감정이 계속 먼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 거야. 나만 힘들 거야. 이것 때문에 이 피해의식 나도 모르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도 그냥 해봐도 될 것 같다. 겁나겠지만 너무 막 믿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나도 허용을 해줘도 돼요. 왜냐면 꼭 그 결과가 상처로 안 끝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미리 단정 짓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귈 수 있고 없고의 키는 그 과정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랑 사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지만 내가 밀어내서 안 사귀어요. 이게 아니라 그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은 두 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자,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번호 고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인을 생각하고서 다시 이 사람과 사귀게 될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썸을 타고 계신다거나 썸까지는 아직 확신이 아니지만 이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여서 궁금하다거나 내가 상대가 호감이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막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살짝 밀당에 더 가깝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3번 분들 중에 갈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이 사람일까? 이렇게 두 개로 갈리실 것 같은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나 지금은 두 분이 서로 상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안 통한다. 자꾸 이렇게 뭐 좀 하려 그러면 자꾸 어긋나고 싸우고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기고 이러는 거에서 이미 조금 약간 심적으로 좀 지쳐있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은 좀 이러고 싶지 않고 여러분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도저도 안 될 거면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 관계를 그냥 끝내버리자. 아니면 사귈 거면 그냥 확 사귀고 이렇게 좀 그냥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두 분은 어느 시점부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어진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잘해줬던 부분들 있죠. 이 사람이 있을 땐 몰랐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땐 그냥 나하고 맨날 피곤하게 막 경쟁만 하고 나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말싸움하고 저기 밀당하고 기싸움하고 막 너무 지겹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단판을 짓고 싶었었는데 여러분은 상대방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지. 정말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건 되게 잘해줬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사람 말고는 해줄 수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래서 서운했고 이런 느낌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거, 많이 표현해줬던 거, 또 상대방이 잘할 땐 또 엄청 잘했나 봐요. 말투가 자상했다든지 어떻게 좀 센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게 미화가 되면서 이 사람을 생각하는 날들이 조금 많아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은 자기한테 막 틱틱거리고 말투도 그렇고 쏘아붙이고 뭐만 하면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더 날아오고 막 이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여러분만큼 배려심 많은 여자는 혹은 남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를 많이 생각해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근황을 볼 수가 있는 건지 뭔지 몰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조급해 보였던 거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되게 극과 극이었다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 근데 이 사람과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미화되죠. 좋게.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좋았던 것들이 더 생각나고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차이는 크게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되게 잘해줬던 거 많이 챙겨줬던 거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못해줬을 만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점점 그때와는 다르게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그죠? 좀 차분해 보이고 연연해하지 않아 보이고 이러는 부분에서 굉장히 호감을 다시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요. 지금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아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 두 분은 3번 분들은 상대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귀게 될 확률도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됐을 때 양쪽 다 아무도 없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이게 조금 예외죠. 그러니까 어떤 뻔한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이 살짝 예외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좋은 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이 생각나서 이 사람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엔 이 사람도 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여러분은 꼭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됐어도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거야 라는 시기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하고 있을 시기에 있을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만나던 사람에게서 정이 조금 사라지거나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오고 있는 중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완전히 서로가 혼자인 상태로 덩그러니 남아져갖고 서로를 생각하다가 만나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제야 저 사람의 진면모를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놓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둘 중에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람을 연락하면서 지내든 만나보다가 선택하겠다 이거고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이 날 때쯤엔 이미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거나 이미 아직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돌아가려고 혹은 여러분에게 환승을 하려고 가는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내가 늘 관계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늘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3번 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좋아서 좋을 거면 만나던지 아니면 그냥 만나지 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요. 사실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아실 거예요.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죠? 딱 한 사람만 이렇게 보기엔. 그치만 이제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면 좋겠죠? 왜냐면 두 사람 모두를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내 마음 자체도 하나기 때문에 양쪽 다 똑같이 반반 마음이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그때 가서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4번 분들은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진 않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계속 만나고 싶고 확신이 있고 이미 나에게 마음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요.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나에 대한 이미지나 자기가 나를 선택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좀 아쉬운데 이 사람이 아니어도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아쉬운데 이 사람으로 만족하기에는 내가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누군가를 만나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하고 지금 사실 전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이미 썸이란 썸은 다 타고 할 것도 막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단 얘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이랑 감정을 나눴다거나 뭔가 데이트도 해봤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이런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나는 왠지 만나게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이미 갖고 있거나 양쪽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은 우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확신에 차 있고 여러분은 이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상태. 내가 이 사람과 완전히 만나기엔 이 사람한테 올인하기엔 약간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아쉬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욕심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은 상대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주고 연인 간에 어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고 연인이나 이성 간의 감정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나 할 수 없는 만남, 가질 수 없는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서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계속 확신을 주면서도 여러분은 사실 상대방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나만의 키를 또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완전히 이렇게 매여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어책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점점 나에게 확신이 없어지죠. 나에게 확신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좀 성격이 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빠진 걸 알면서도 약간 불안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빠졌지?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말하지? 좀 아닌데?
나는 이렇게까지 막 사랑에 갑자기 막 빠진 사람은 좀 무서운데 거부감이 드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나를 시험하려고 들지? 왜 나를 못 믿고 저렇게 늘 뭔가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머뭇거리고 한 발 빼려 그러지? 이게 적극적으로 뭔가 나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지? 이런 생각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분의 관계는 처음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이 두 분은 초반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게 시작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상대에게 알게 모르게 밀당을 하고,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나도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나이가 아깝고, 내 능력이 아깝고, 내 인물이 아깝고, 난 충분히 너 한 사람한테만 매여있을 사람은 아닌데 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믿음을 못 주고 마음을 자꾸 안 열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치지 않을 선택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이제 결과론적인 흐름을 봤을 땐 이 사람과 여러분은 만남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정말 최대 올해 하반기까지도 여러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은 하게 되는, 이 연결고리가 계속 있다고 나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나하고의 연락을 멈추질 않으니까, 내 곁에 계속 있으니까 나는 상대방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안정감. 그래서 이제는 나는 너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불안하지 않고 너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 너랑 새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딱 마음이 결정된 상태이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상태여서 계속 여러분을 확인하려고 들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언 카드를 보자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지금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데 내가 좋아 이렇게 하고 내가 상대방의 손을 덜썩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느낌이 있다면 그걸 너무 무시하진 않으셔도 되거든요. 무시하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런 느낌은 꼭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나쁘고 좋고 라기보다는 나한테 저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다는 어떤 이상한 이질감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그런 밀어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나는 눈이 너무 높다거나, 그래서 막 나는 아쉽다거나, 지금 저 사람의 것이 되는 게 내가 아쉽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확신을 가졌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도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완전히 저 사람한테 빠져들지를 못해서 지켜봐야 되고 계속 뭔가가 불안하고 저 사람 자체에 올인하는 것보다 항상 늘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딴 데 두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자꾸 생긴다면 그거는 굳이 부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끝까지 가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끝까지 확신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나도 저 사람에게 진정성은 보여줘야겠죠. 대신 나는 이러면서 상대방에게 진심을 바라는 거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확신이 있어. 근데 난 저 사람의 저런 태도가 왠지 못 믿어. 그럴 땐 근데 나도 마음에는 가. 그러면 여러분도 진정성을 보여서 진실되게 행동은 하시되,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그저 흘렀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믿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제서야 갑자기 저 사람한테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너를 쭉 봐왔는데 너 된 것 같아. 너 이제 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랑 만나봐야겠어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나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릴 때 여러분 또 분명히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그냥 차라리 마음이 있다면 만나보고 그냥 차라리 아니면 그냥 끝내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의심을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정도 했으면 믿어줘도 돼 하고 믿어버렸다가 상대방의 어떤 애매한 태도에 또 내가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심할 거면 끝까지 의심하시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마음이 간다면 저 사람 만나보고 중간에 그만두시면 돼요.
힘들겠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선택지에선. 왜냐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나는 출발할 마음이 됐고 저 사람도 나를 떠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같은 뜻을 같이 함께하는 카드는 나오지 않거든요. 각자 노는 카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좋으나 끝에서 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5번 분들을 보면 좀 타이밍이 아쉬워요. 상대방은 나를 두고도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고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로 굳혀지지도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 얘하고 다시 잘 되면 어떨까, 어? 얘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고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야 될까? 아닐까? 뭐 연락을 해봐야 될까? 아닐까? 뭐 연락을 기다려야 되나? 얘 나한테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상대방은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야지만 가능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봐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누굴 생각했는진 모르죠. 지나간 연인을 생각했을지, 여러분들이 지금 썸 타는 누군가를 생각했을지, 아니면 지금 거의 뭐 사귀기 직전인 상태, 아니면 고백을 받은 상태, 아니면 조금 호감이 가는 누군가, 이렇게 좀 눈빛 교환을 한 상태라든지, 이런 사람을 두고 생각했을지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이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럴 기분은, 이럴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좋다면 만날 의향은 있지만 오래 지켜보고 싶어. 그리고 이 관계는 특히나, 저 사람은 특히나 오래 지켜봐야 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은 온갖 머릿속으로 이미 저 기승전결이 다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죠. 사귀었다가 중간에 싸웠다가 행복했다가 결혼했다가 막 그렇게 어떻게 됐다가 뭐 다 헤어졌다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 이미 여러분하고 데이트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여기서 추억을 쌓았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막 게임했다가 요리했다가 전시회도 가고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하고 같이 막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떨까, 이런 느낌일까?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생각을 엄청 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계다라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다라고 나오지만, 두 분은 중간에 굉장히 잘 만나실 거예요. 점점 앞으로의 흐름에서 두 분 자체가 좀 편안하게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을 해올 거예요. 본인의 이제 속마음은 좀 이것저것 시끄러울 순 있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혼자 상상을 또 많이 하죠. 그치만 좀 편안하게 다가올 거예요. 아, 내가 상상만 하는 걸로는 뭐 이거는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시점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게 여러분에게 행동을 할 거고, 여러분은 내가 이제는 조금 연애해봐도 될 것 같고 누구를 좀 만나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흘러가면서 그때쯤엔 이제 여러분도 상대방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만나봐도 될까? 지금일까? 그게 과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두 분이 처음엔 좀 이렇게 속도도 다르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기준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으로 가고 막 하반기로 조금 흘러갈수록 서로가 되게 바쁘게 지내고 여유롭게 지내고 또 이렇게 막 서로를 구속하면서 지내지도 않아요. 연락도 막 맨날 하는 것도 아니야. 불규칙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관심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성들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고, 연애운이.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 이것저것 하고 있겠지만 쭉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 아니면 아니겠지, 우리가 인연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은 차라리 좀 편안한 관계로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그냥 이러다 편안해질 수 있어요. 5번 분들은. 뭔지 아시겠어요? 두 분은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정말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는 달리 서로에게 연락하는 이런 패턴이라던가 연락을 하는 분위기라던가 만남이라던가 이런 것도 잦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건데, 막상 사귀는 이 시점 앞에서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 앞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굉장히 진지할 거예요. 이건 상황적으로도 진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굉장히 진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이제는 그냥 편하게만 마냥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필 이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나 멘탈적인 거나 이런 게 힘이 들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두고 봐도 되는 게 아닐까? 괜한 걱정. 괜히 막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만나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저 사람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대하고 두 분 다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건데, 막 집착하지 않고 지내게 될 건데, 어느 순간 두 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는 계기나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은 이거 가능할까? 이 관계가? 가능할까?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오히려 그냥 저냥 만나고 이러는 거는 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귄다, 이 사귀어야 되는 어떤 이 분위기나 이 상황이 형성이 돼 버렸을 때 두 사람 모두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진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편하게 재밌게 얘기하고 이랬던 것도 괜히 어색해지고, 행동이 내가 막 저 사람한테 내 마음 티 안 내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괜히 자존심 막 내세우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 아니어도, 지금 누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아니어도 만날 사람은 많거든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렇고 여러분은 연애운 자체가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굳이 내가 다루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 사람하고는 오래 봐야지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는 거라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급함은 나중에도 굳이 안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 말고도 사실 만날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되게 진지하게 나오고 이러면 뭐 한 번쯤 만나보고 이런 거야 이제 내 선택인데, 너무 좀 부담을 갖진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진지해서 잘 어울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서로 많아가지고 서로 지나치게 책임감도 많고 지나치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둘 다 너무 잘 들어맞아요. 마치 장녀와 장남이 만난 것처럼. 심지어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녀가 아니더라도 서로 막 이렇게 배려하는 게 마치 사랑이다 막 이런 강박이 있는 두 분끼리 만난 느낌이어서
잘 데려다가도 너무 힘든,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만나보세요. 꼭 올해가 아니어도, 그죠? 또 이 사람이 꼭 굳이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5번 분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으로 두 분이 사귀는 것까진 힘들다. 그치만 나는 이 사람이 아니어도 사귈 사람이 있으니 걱정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